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직장인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경험을 했던 것을 토대로 짧은 강의 형식으로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본인 스스로 이제 직장인인데 주식 투자를 잘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부동산 투자를 일부 잘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 거예요.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를 한 채 혹은 두 채를 잘 해가지고 난 스스로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부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부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남도 나를 인정을 해줄 때 사실 부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목표를 정하고 나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 얼마냐면은 그나마 약간 좀 공신력이 있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KB 부자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가 보면은 21년도 기준으로 총 자산이 한 100억 정도 됐을 때 나 스스로 혹은 타인이 날 바라봤을 때 부자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부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부채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그런 부채를 충분히 컨트롤하고 남는 정도의 이제 부자의 그릇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자산이 100억 정도다라고 하면 이제 부자라고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거는 21년도 기준이니까요. 22년도, 23년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 혹은 이제 근로소득자 기준에서 월급을 한 200~300만 원 보통 사회초년생 분들께서 버는데, 그걸 벌어가지고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해서 하면은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포커싱을 해야 되냐면 소득을 늘릴 고민,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어떤 제 생각인데, 비율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게 한 90% 정도, 그리고 절약이나 저축은 한 10%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한정된 급여에서 절약하고 저축을 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득을 늘리고 그리고 열심히 투자를 하는 그런 고민을 90% 이상 해야지만 우리가 좀 부자로 갈 수 있는 이런 기준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좀 마인드셋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근데 마인드셋은 이런 제가 보는 이런 말씀드리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책도 요새 많고 주변에 좋은 멘토분을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인드셋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마인드셋만 됐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표현을 하기로는 자전거 타기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인드셋이 됐으면 실행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자전거 바퀴와도 같은 거기 때문에 마인드셋만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실행을 하지 않거나 마인드셋이 안 된 상태에서 실행만 하면은 결국 이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을 늘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레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레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제 직장인 레벨이에요. 직장은 사실 근로소득이죠. 내가 일정 시간 근로를 해주면은 그 근로 시간하고 맞바꿔서 그냥 급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이 벌어봐야 양간의 인센티브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월 한 수백만 원 정도가 세츄레이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직장을 다니는 도중에 레벨 2와 레벨 3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은퇴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퇴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은퇴를 하기 전에 우리가 레벨 2나 레벨 3로 갈 수 있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마인드셋과 실행을 지속적으로 할 때만이 우리가 부자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레벨 2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업가인데 흔히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엔 당연히 투자도 있고 이제 본인의 사업이 있겠죠. 그래서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 뭐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 못해도 한 수천만 원 정도는 월에 벌 수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레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사업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업가예요. 근데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이게 월 수천만 원의 소득이 넘어가면 사실 세금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형태나 이제 법인의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3레벨은 이제 법인의 형태를 띄어야 되는 거고 이제 같이 투자와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레벨이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월 수억 이상 이렇게 버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냐라고 하면은 직장인 기준에서 총 자산의 개념이 한 100억 정도는 돼야지만 내가 스스로 그리고 타인이 날 바라봤을 때 이제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단순하게 절약 저축이 아니라 우리가 소득을 늘리고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마인드셋을 하고 멈추지 말고 계속 실행을 할 때 이제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1레벨에 머물러 있지만은 우리는 2레벨이나 이제 3레벨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와 실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와 그리고 저축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